저희 이제 intermediate. 네, 이제 중간 난이도 문제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중간 난이도의 문제는 아까 기본 난이도보다 약간 더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방식이 먼저 두 문장이 한 번에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문장 딱 주는 게 아니라 한 문장 주고 두 문장 딱 주고 나서 이어지는 말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 문장이 나오면 기억해야 될 게 두 개이기 때문에 약간 더 어렵겠죠? 그래서 두 정보를 기억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문장 자체가 훨씬 길어지는 게 특징인데요. 복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복문들은 접속사들이 붙어있는 게 복문이죠? 어떤 접속사? 명사절, 그리고 부사절, 형용사절 접속사를 붙여서 길게 만드는 게 복문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문장에서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말할 때 명사를 그냥 썼을 텐데 이제 조금 더 어렵게 하려다 보니 이 명사 자리에 명사절을 넣는 거죠. 그래서 what절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의문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문법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런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저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듣는데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먼저 이런 파트들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을 쌓는 게 더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절, 접속사가 쓰일 수 있다라는 것과 이런 부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수식 어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영어에서 부연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제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말해준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until이나 after, all the while 같은 거 붙여서 문장을 좀 더 확장해 주는 거예요. 문맥에 대해서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속사가 붙어서 내용을 좀 더 또렷하게 말해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과 형용사적 접속사는 우리가 아는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를 말하는 건데요. 보통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명사 다음에 이런 접속사가 붙음으로써 굉장히 주어가 길어질 수도 있고 목적어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 문장이 탄생할 수 있구나. 이런 접속사들 때문에 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급 난이도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문법적인 지식을 먼저 쌓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응답 패턴을 말씀드리면 아까랑 다르게 애매한 응답이 들어갈 수 있고요. 애매하다는 얘기는 딱 들었을 때 나머지가 아닌 건 알겠는데 얘는 왜 되는 거지?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이따 문제를 풀면서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포인트를 보면요. 어휘인데요. 아까는 굉장히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매우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출제가 되는 기본 문제를 봤잖아요. 근데 지금 볼 문제는 빈출 어휘랑 구동사가 다소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빈출 어휘는 탭스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를 말하는 거고요. 구동사는 rely on, 뭔가에 의존하다 같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하나의 동사, 세 단어가 하나의 동사를 이루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중급 난이도 이상의 문제를 맞추시기 위해서는 평소에 구동사 학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우리 이제 1번부터 문제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Number 1. Let's go home. The last bus will be coming soon. 네, 두 문장이 나왔죠, 여러분. 두 가지 정보를 기억할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제안입니다. 우리 같이 집에 가자.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버스가 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버스 때문에 우리 뭐 하자? 집에 가자. 여기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제안을 잡고 아마 정답은 승낙이나 거절 정도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A 들어갈게요. A. Okay, I'll pick you up. 제가 픽업하겠습니다. B. B. Yeah, we don't want to miss it. 그래 좋아 라고 승낙한 거고요. We don't wanna miss it. 그래 우리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가자. 승낙했죠. 그 다음 C 가겠습니다. C. C. Then just stay longer. Then 그런 말이야 좀 더 있어. 좀 더 머물러. 안 되죠. 놓칠 거고요. 가겠습니다. D. Good thing we're home. 다행히 우리가 지금 집에 있다. 집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도 오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응답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제안이 나왔을 땐 정답이 승낙이다 거절이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표현적으로는 뒤에 새로운 표현이 있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is a good thing 주어 동사 하면 뭐뭐 해서 다행이다 라는 얘기인데 말할 때는 it's를 좀 생략하고 good thing that 주어 동사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good thing we're home 우리 집에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2번 문제 가겠습니다. Number 2. Do you have an answer to our job offer? 네, 여기에서 do you have an answer? 너 혹시 답변 가지고 있니? 뭐에 대해서? Our job offer.
회사 사람인가 봐요. 우리 직업 제안에 대해서 너 지금 답변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조금 더 의역해 보면요. 너 혹시 결정했니? 라는 말이에요. 혹시 결정했니? 우리 직업 제안에 대해서 결정했습니까? 했으면 했다? 아니면 아직 안 했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A부터 가보겠습니다. A. A. I still haven't heard back. 아직 소식 못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소식을 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her back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B. B. You'd better decide soon. 너 빨리 결정하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 조언했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할 말이겠죠. 아니고 나는 제안을 받은 사람입니다. C 갈게요. C. C. I need to give it more thought. 저 좀 더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해서 정답은 C가 되는 거죠. 아직 생각 더 해봐야 된다. 그 다음 D 가겠습니다. D. D. The job went to someone else. 직업, 그 일은 누군가한테 다른 사람한테 갔는데요. 라고 말한 거죠. D는 딴 얘기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알아둘 건 지금 너 결정했니? 이 말에 yes나 no로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yes, no를 말을 안 하고 저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라고 말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탭스 답변에서 yes나 no 정도는 생략해도 정답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실게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때는 넣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 결정했니? 이 말에 아니, 나 좀 시간이 더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좀 헷갈릴 때는 앞에 yes, no를 넣어보자. 애매할 땐 뭐 하자? yes, no를 넣어보자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가겠습니다. Number 3. How did you choose the contractor who renovated your kitchen? 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의문사로 물었을 땐 의문사랑 그리고 동사가 가장 중요한 정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choose any contractor를 도급업자를 어떻게 너 선택한 거야? 해서 얘가 궁금한 건 방법이에요. 어떻게 도급업자를 골랐니? 고른 방법 가겠습니다. A. A. I didn't want to remodel it myself. 저 리모델링 하기 싫었습니다. 내 스스로. 스스로 안 물어봤고요. B. B. He was recommended by a relative. 그쵸. 누가 추천해줬대요? 친척이 추천해줬어. 어떻게 골랐대요? 추천을 통해서 골랐다는 얘기죠. 방법은 추천이었습니다. 가겠습니다. C. C. I'll ask my contractor for references. 제가 컨트랙터한테 물어볼게요. For references. 추천서를 컨트랙터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대가 궁금한 건 그 컨트랙터를 어떻게 골랐냐 이기 때문에 추천서를 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 사람 어떻게 골랐니? 널 좀 느끼면서 그 사람 어떻게 골랐니? 친척을 통해서. 그 다음 가겠습니다. D. D. His work on my kitchen impressed me. 그의 작품, 그의 작업, 뭔데? 내 키친에 대한 그의 작업이 impressed me. 날 인상 깊게 했다. 그래서 감동시키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감동시키다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work가 감동시켰다. 그래서 방법 말해준 거, 고른 방법 말해준 건 B에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의문사로 물었을 때 의문사가 가장 큰 키워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잡는 게 있다면 동사를 꼭 잡아야 된다. 이 점 정도를 기억하시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4번 가겠습니다. Number 4. Have you used the new Midtown Tunnel yet? I thought it didn't open until next month. It was completed ahead of schedule. 네, 그래서 어떤 터널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 사용했니? 이미 사용했니? 미드타운 터널을 했더니 그거 오픈하지 않잖아. 언제까지? 다음 달까지는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not until 이런 거 나오면 약간 어려워하시는데 긍정으로 좀 바꾸면 뭐뭐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난 생각했어 그거 다음 달 이후에는 연다 생각했는데 라고 말했더니 상대가 그거 완공됐어요. ahead of schedule. 일정보다 일찍 완공됐다. 그래서 주는 정보는 야 완공했어 라는 정보를 주는 거죠. 이때 이제 중간 사람이 할 말입니다. 가겠습니다. A. A. Well, that's news to me. 완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A. 깜짝 놀란 거죠. 놀람. That's news to me. 금시초문입니다. 정답 A가 되겠죠. 그 다음 B. B. I can adjust the schedule. 본인이 adjust 하겠다 schedule. 안 요청했고요. C 가겠습니다. C. There must have been a delay. 딜레이가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딜레이 없었고요. 그 다음 D. D.
It actually took me longer. 좀 더 걸렸습니다. 조금 더 길게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답은 쉽사리 소거가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팁 하나 또 드리자면 이렇게 어떤 정보에 대해서 모르겠는데요, 몰랐는데요, 이거는 정답이 잘 됩니다. 그래서 몰랐다란 표현이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꼭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금시초문이다. 갈게요. 시작. That's news to me. 네, 한 번 더 시작. That's news to me. 금시초문이다. 네, 그래서 몰랐던 정보 알아두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저희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5. Honey, what do you think of this scarf? It looks good on you. Isn't the color too dark?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scarf 했더니 looks good on you. 잘 어울려 라고 말했죠. 했더니 isn't the color too dark? 여기 여러분 to라는 말에 좀 신경 쓰시고요. to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잖아요. 부정적인 뉘앙스이기 때문에 야, 너무 어둡지 않아? 라고 말했죠. 그럼 여러분 이미 어울린다고 했던 사람은 당연히 이쁘다고 말해줄 거 아니에요? 항상 중간 문장의 일관성을 따져서 저희가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너무 어둡지 않니? 아마 괜찮다가 나올 겁니다. 들어가겠습니다. A. It actually accentuates your fair skin. accentuate 해서 강조하다라는 단어인데요. 그거 사실 강조해줘. 너의 흰 피부를. 야, 네 흰 피부랑 너무 잘 어울려. 라고 말해준 거죠. 그래서 A는 여전히 괜찮다. 란 정답이고요. B. B. It balances the color of the scarf. 그게 밸런스 안에 color of the scarf. 스카프의 컬러를 균형 잡아준다. 아니죠. 이게 지금 스카프 컬러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스카프 컬러랑 잘 맞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시란 게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 C 가겠습니다. C. Well, I couldn't find a darker shade. 나 발견하지 못했어. 더 어두운 색을 발견하지 못했어. 지금 어두운 색 발견 얘기 아니잖아요. 스카프에 대한 평가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D. D. No, I don't think it's that pricey. 아니야. 나 생각하지 않아. 그게 그렇게 비싸다라 생각하지 않아. pricey 하면 비싼이라는 단어입니다. 가격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쉽게 소거가 되겠네요. 네, 되셨으면 이제 6번 문제 part 3 들어가겠습니다. Number 6. Listen to two friends discuss a vase. Where'd you get this vase? It looks expensive. A home goods store downtown. It was actually a bargain. Was it on sale? Yeah, it was 50% off. Wow, that's a huge discount. I know. I couldn't believe it. 네, 굉장히 행복한 여자의 대화인데요. Where'd you get this vase? 했을 때 여기 need가 축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Where'd you get this vase? 그래서 where did you라고 하는 거 대신에 where'd you라고 말로 잘하잖아요. 회화에서. 그렇기 때문에 where'd you 정도로 알아둘게요. 어디에서 샀니 베이스를 했더니 상대가 home goods store downtown. 가정용품 파는 가게에서 샀대요. 그러면서 it was actually a bargain. 이 단어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할인해서 산 상품이다. 저가 상품이다. 싸게 산 상품이다. 이 뉘앙스고요. Was it on sale? 할인했습니까? 이 말에 50% off 할인했어 라고 말했고 굉장히 큰 디스카운트다. 맞아. 나도 믿을 수 없었어. 여러분 딱 들으니까 이거는 주제 문제인 게 느낌이 확 오네요. 왜냐하면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단어만 다를 뿐 할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 문제는 그러면 아마도 주제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메인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 물으면 여러분 정답 뭡니까? 할인해서 산 여자의 베이스. 이 정도로 가면 되겠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Question. What are the man and woman mainly discussing? A. A shop for cheap vases. 네, 샵 얘기 아니고요. B. B. A store's selection of vases. 선별된 베이스 얘기 C. 아니고 The design of the woman's vase. 디자인 얘기도 아니고요. D. The deal the woman got on a vase. 네, 거래인데 여자가 받은 거래 베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the good deal. 이 정도로 말하면 더 좋겠죠? 굉장히 좋은 거래, 여자가 받은 굉장히 좋은 거래. 할인은 뭔가 플러스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good deal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참고로
main idea를 물을 때 이렇게 명사를 제공하는데 명사를 제시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명사를 딱딱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는 shop에 대한 얘기고요. B는 a selection of vase, 선별된 vase에 대한 얘기고 C는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D는요, deal, 거래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정답은 할인에 대한 얘기니까 D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명사 구별해서 딱 소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으면 여러분 표현 정리 좀 해볼 건데요. 여기 마지막 문장에 get a deal, 이게 거래를 하다란 얘기고요. 좀 굿을 넣어서 get a good deal 하면 싸게 사다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뉘앙스 아시겠죠 여러분? get a deal 하면 어떤 거래인지 모르고요. 싸게 산 건 get a good deal. 이게 싸게 사답니다. 그래서 이해하실 때 그 정도가 좀 생략돼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편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Number 7. Listen to a conversation at an airport. Hello, where are you flying today, sir? Berlin, departing at 8:20. Can I get a window seat? Yes,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2. And I'll carry my backpack on board. Okay, here's your boarding pass. Boarding will begin at 7:50. Thank you. 네, 여러분 number 7. 비행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너 어디로 비행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베를린 간대요. Departing at 8:20. 여러분 여기서 8:20라는 단어 있죠. 시간적 단어니까 잡아주시고요. 윈도우 식 받을 수 있을까요? Yes. 그래서 윈도우 식 가는구나. 그리고요. 몇 개의 배그를 체킹합니까? 여러분 check란 단어가 확인하다란 뜻이 여기서는 아니라 공항에서는 짐을 붙이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짐을 붙일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붙이는 짐은 두 개의 짐을 붙이고요. 본인 가져갈 건데 my backpack, 가방 1개예요? 2개예요? S 안 붙었으니까 1개겠죠. 배낭 하나를 기내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boarding pass, 탑승권 있습니다 하면서 boarding time은 언제다? 7:50, 그쵸? 7시 50분에 boarding이 시작된다. 그럼 제가 동그라미 친 정보가 또 공통점이 있는 게 시간 숫자적인 정보죠, 여러분. 이런 지문으로 내는 게 커렉트 문제 특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 숫자별 정보를 눈에 익혀주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퀘스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A. The flight has no available window seats. 네, 그 flight은 윈도우 셋이 없다. 있었죠. 반대 오답이고요. B. B. The man will check his backpack. 남자는 붙일 거다 그의 배낭을. 이것도 반대죠. 붙이는 게 아니라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 C. C. The man will take one bag on board. 네, 하나의 가방 가져갈 거다. one backpack 가져갈 거죠. 기내. 맞는 말이고. D. D. The plane is scheduled to board at 8:20. 네, plane is scheduled to board at 8:20. 예정인데요. 어떤 예정? board 할 예정입니다. 탑승할 예정입니다. 언제? 8:20. 아니고요. 그 이전인 7시 50분이었죠. 그럼 대체 어떻게 이렇게 시간까지 내가 맞출 수 있냐 하고 굉장히 좌절할 수도 있는데 이런 커렉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공통적으로 내는 지문 구조가 보입니다. 그 중에 대표가 시간 숫자별 지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푸실 때에는 숫자 시간이랑 관련된 정보는 꽉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8시 20분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숫자뿐만 아니라 이때 출발한다 라는 거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2개란 단어 나왔으면 그게 뭐예요? 붙이는 짐이구나. 체크하는 짐. 그 다음엔 1개는 보드로 가져가는 그런 짐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7시 50분은 뭐 한다? 탑승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숫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보를 같이 잡아주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 잡히진 않는데요. 노트테킹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하시면서 맞추게 되는 문제거든요. 꼭 출제되는 문제인 만큼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숫자 시간 문제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으면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Number 8.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a brother and sister. Have you thought about what I suggested for Mike? You mean getting him a dog? Yeah. That way, he'll have a companion while you and your wife are at work. What do you think about goldfish? They require less work. Well, Mike's a teenager now. He's old enough to take care of a dog. True. It could be a good chance to teach him responsibility.
그래서 애완동물을 사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자가 생각해봤습니까? 내가 제안했던 건 마이크를 위해서 했더니 그 제안이 뭔지 얘기 나오죠. 사주는 거 말하는 거야 도구를? 그랬더니 맞대요 하고 이유를 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마이크는 have a companion 이 단어 알아둘게요. 동반자를 갖게 될 겁니다. 뭐 하는 동안에 너랑 와이프가 직장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동반자가 생기잖아 라고 했더니 남자가 goldfish를 제안해요. 이유는 뭐예요? less work를 require 하기 때문에 손이 덜 간다는 얘기겠죠. 했더니 여자가 왜 마이크 티네이저잖아. 이제 충분히 나이가 있습니다. 뭐 하기에? 걔를 돌보기에 충분히 나이가 있다. 그 정도 손 가는 건 혼자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더니 남자가 동의했어요. 맞아. 이게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 responsibility를 가르칠 수 있는. 이렇게.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을 베이스로 선택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about Mike from the conversation? A. He currently owns goldfish. 네, 현재 가지고 있던 goldfish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오답되고요. B. B. He spends considerable time at home alone. 네,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집에서 혼자 보내고 있다. 그쵸? 아까 직장 갔을 동안에 컴패니언 될 수 있잖아. 이걸 패러프레이징한 문장이 상당한 시간 보내고 있다. 혼자서 보내고 있다. 이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 C. C. He has been begging his parents for a dog. 그가 애원했습니다. 페런츠한테 강아지 사달라고. 아니잖아요. 페런츠가 begging했던 건 아니고 이 개를 사는 그 아이디어는 지금 suggestion이었죠. 여자의 suggestion이었죠. 해서 오답 되겠고요. 그 다음 D. D. He is immature for his age. 네, 그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에 비해서. immature 해서 성숙하지 않습니다. 성숙하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게 old enough였죠. 충분히 나이가 있다. 네, 나이가 있다. 그래서 사실 충분히 나이가 있다는 얘기는 나이가 있다는 얘기지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아니죠. 근데 성숙한 뉘앙스의 단어가 언급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여러분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 출제 포인트가 하나 숨어 있는데 이 문제는 아니지만 두 가지 소재로 나오는 게 잘 출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골드피쉬랑 그리고 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두 개가 다 애완동물인데 골드피쉬의 특징과 덕의 특징은 굉장히 극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차이점을 주는 그런 지문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지문을 접하게 된다면 각각의 특징을 잘 또렷하게 구별해서 잡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점 기억해 주시고 저희 이제 8포 들어가 보겠습니다. Number 9. Good afternoon, class.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rapidly. In fact, it's estimated that by the year 2050, the world will have about 9.7 billion people.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인구가 늘어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봐보시면요. World population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한다 라고 말했고요. 여러분, infact란 단어는 사실상 앞에 있는 문장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줄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인데요. 지금 추정이 되고 있대요. 뭐라고? That by the year 2050, 2050년쯤 되면 the world는 have about 9.7 billion people. 97억 명이나 될 거래요. 그만큼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자세한 사항을 말해준 겁니다. 요점은 이 두 문장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 문장 뭔 얘기 나오나 들어보겠습니다. Of course, feeding so many people will present major challenges, particularly seeing as approximately 80% of the world's available farmland is already being used. 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요, feeding so many people. 이 so many people이 앞에 나온 그 많은 인구를 말하는 거죠. 그 인구를 feeding하는 것 자체가 present, 야기할 건데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겁니다. 특히 생각해보면요, 뭘요? 대략적으로 80%가 지구에 가능한 팜랜드의 80%가 이미 사용된다는 걸 네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큰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문제점 여러분 생각해보면 feeding, 먹이는 거죠. 이 인구를 먹이는 것 자체가 큰 문제를 야기할 거다. 그래서 이 인구 먹이는 문제 자체가 큰 문제를 야기할 거다. 그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 Unless a solution can be found, this trend could have worrying consequences. 그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이 트렌드 뭐예요? 인구는 증가하는데 팜랜드는 다 사용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 상황 자체가 have a worrying
consequences 갖게 될 겁니다. 걱정스러운 결과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결과를 낳게 될 거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인구 증가 자체가 아니죠. 인구 증가 자체가 아니라 인구 증가하는 인구를 밥을 먹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 문제를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feeding many people이 major problem을 이야기할 거다. 이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죠. 오케이. 그럼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Question. What is the talk mainly about? A. The impact of food shortages on population growth. 네, 여기서 impact, 영향인데요. 푸드 부족의 영향, population growth에 주는. 그래서 여러분, A가 주는 영향, B에. impact on 다음에 영향 받는 게 나오니까 A가 주는 영향, B에. 반대로 돼 있죠, 여러분. population growth가 주는 영향이죠, 음식에. 그래서 앞뒤가 반대다라고 느끼면 되겠고요. B. B. The effect of population growth on food production. 이번에 food production 자체. 영향인데 A가 주는 영향, B에. 근데 production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shortage에 대해 주는 영향이고요. C 가겠습니다. C. The solution to the shortage of farmland. D. D. The potential difficulty of feeding a growing population. 네, 잠재적인 어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네요. Feeding a growing population. 그 많은 인구를 먹이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 사람이 2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 2번이나 반복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되게 높은 난이도는 아니고요. 2번 중에 1번 정도 여러분이 잡았으면 이 사람의 의견을 어렵지 않게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됐고요. 지문은 핵심 소재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2번 정도 언급해줬다. 아까 뭐가 있었죠? feeding 하는 게 야기할 거다, 문제를 야기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솔루션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건 worrying consequence를 가져올 거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2번 정도 언급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인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되셨으면 이제 여러분 저희 10번 문제, 인터미디엇의 마지막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갑니다. Number 10. In sports news, basketball star Eric Wade returned to the Lions lineup yesterday after 6 weeks out with injury. 네,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바스켓볼 스타인 에릭 웨이드가 return to the Lions lineup.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돌아왔는데 라인업 뭐죠? 출전하는 선수 명단이라 생각하면 돼요. 라인이란 팀의 그 명단으로 돌아왔다 했단 말은 출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after 6 weeks out with injury. 6주간 빠져 있었구나. 느낌에 여러분 시간 주는 거 보니까 correct 느낌 나죠? 가보겠습니다. While Wade couldn't get into a rhythm in the first half, he rebounded in the second half. 네, 그래서 first half에서는 리듬을 타지 못했지만 그지만 반등했다. 뭔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겠죠. 후반부에서는 살아났습니다. 전반부 때는 별로 못했는데 후반부에서는 살아났다. 좀 시간적인 단어를 체크해보면 first half에서는 잘하지 못했다. second half에서는 그래도 살아났다라는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Wade's signature hard-driving style helped to break down the Bears' defense, and by the end of the game, the Lions had mounted a comeback to put an end to their 2-week losing streak.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특유한 hard driving style, 그래서 뭔가 energetic한, 에너지 넘치는 그런 스타일이 도왔습니다 to break down, 무너뜨리도록 Bears defense. 시적으로 말했는데 이겼다는 얘기죠. defense, 방어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이겼다는 얘기고요. By the end of the game, 그래서 end of the game쯤. 게임이 끝날 때쯤에는 Lion had mounted a comeback. 재기했습니다. 재기했는데 to 풀어낸, 끝냈는데요. 뭐를 끝냈대요? 그들의 2-week losing streak. 2주 동안의 연패를 딱 끝냈다는 얘기네요. 이 말인 즉슨 승리했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정리해 보면요. 어떤 스포츠 스타가 지금 돌아왔대요. 근데 6주간 빠져 있었구나. 전반부에서는 별로 힘을 못 썼는데 후반부에서는 반등했다. 뭔가 굉장히 살아났구나. 그 다음 그래서 이 사람이 독특한 스타일로 베어스의 디펜스를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끝날 때쯤 돼서 베어스를 이겼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2week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것도 숫자니까 2주간 얘네가 연패했었구나라는 정보. 연패 후에 드디어 이긴 거죠. 이걸 베이스로 선택지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Question.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news report? A.
Wade had been sidelined for less than a month. 네, 이 Wade가 has been sidelined. 그래서 출전 못하게 됐습니다라는 얘기죠. 출전 못하게 하다. 근데 수동태로 출전 못하게 되었다. 한 달 이하로 출전 못하게 되었다. 그럼 사실상 6주였기 때문에 오답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B 갑니다. B. Wade's injury caused him to sit out the second half. 네, 인조리 때문에 sit out. 이게 miss, 빠지다란 단어인데요. 빠지게 되었습니다. second half. 후반부를 빠지게 되었다. 후반부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빠지다란 내용 자체가 오답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C 갑니다. C. The Lions had a secure lead throughout the game. 네, 라이언 팀이 had a secure lead. 그래서 확고한 리드를 점했었다. 뭐 하는 동안에 게임 전체에서 확고한 리드를 우위를 점했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확고한 우위가 틀린 말이 되겠고요. 전반부 때는 힘을 못 썼잖아요. 후반부 때는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throughout the game 동안에 secure lead라는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 D 갑니다. D. The Lions won for the first time in 2 weeks. 네, 이게 맞는 말인데요. 라이언이 이겼습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2주 후에 처음으로 이겼다. 2주 만에 처음으로 이겼다. 정답 D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 구조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 커렉트 문제에서는 좀 정해진 편이죠. 시간 숫자가 나오는 게 정해진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특징은 6주 동안의 부상을 당했다. 그 말, 이 말이랑 전반부 동안에는 별로였고 후반부 동안에는 괜찮게 반등했고요. 2주 동안 패배했었다 라는 얘기였었죠. 그래서 숫자 시간을 이 지문에 맞춰서 내가 정확히 잡았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정보를 잡았는지 꼭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이제 저희는 어드밴스드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